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냐, 어떤 스탠스로 방송을 하느냐는 내가 뉴미디어 업계는 한 3가지 돼. 첫 번째, 본격적으로 그냥 다룬다.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비평을 붙인다. 두 번째, 다루는데 비평을 덧붙이기보다는 양쪽의 어떤 사실관계 정도를 드라이하게 해주고 판단을 시청자에게 넘긴다. 세 번째, 외면한다. 외면하거나 모른다고 한다. 저도 그렇게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최강원하고 좀 친하다는 것 때문에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피해자들은 늘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하루가 고통이잖아요. 사실 즉각적이고 빠르게 조치하길 바라는데 공당이라는 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뭐 조사하고 뭐 조사하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나 그런 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분들은 견디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뭘 해주기 바라는데 이제 막 그러면서 당의 입장과 또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같이 느꼈던 분들 당원들 사이에서 이견도 있었고 거기서 아픔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띄었느냐, 왜냐하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강민정 씨가 그렇게 탈당하지 않았나 싶고요. 조국 혁신당 일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냐 비겁하다 뭐 계속 이러는데 아니 아직 뭐가 나온 게 없잖아 제대로 조국혁신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다뤄야 지금 막 떠들어질게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게 설령 그렇다 한들 가해자 있고 피해자 있으면 가해자 날라가고 피해자는 보상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외교보다 중요해? 누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거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웃음이 나오시나요? 본인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이 원래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뭐 조호재 부장을 특별히 모셨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나오는 날인데 때마침 또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발생 뉴스가 있어서 그런 순서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필이면 오늘 또 제가 나온 날이라 가지고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조국혁신당을 좋아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피해자를 편들지 못하는 쪽으로 보일까봐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내에 미투 사건이 신고가 됐고 이 신고를 받자마자 직후에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당에서 처리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외부 기관에다가 맡겼습니다. 이게 당내 발생한 미투 사건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기관에다가 맡겼습니다. 근데 그 기관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법무법인에 맡겼는데 그 법무법인에 계신 뭐 다른 변호사들이 뭐 극우 뭐 어떤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서 법무법인 안에 극우 정치인들이 고문 변호사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내 내밀한 이야기들이 그런 극우 어떤 정치인들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혁신당 측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법무법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지점에서 아마 강미정 대변인님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법무법인이 그래서 했습니까? 하기는? 최종적으로 바뀌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피해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그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제명은 당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징계입니다.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고 뭐 징역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명은 가장 큰 징계거든요. 그래서 제명 처리를 했고 그 제명 처리와는 또 별도로 외부 기관에다가 이 처리 과정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받아서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당직자들 교육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했다라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이고, 그리고 조금 뭐 듣기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김선민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님께서는 여성 당대표이시기도 하고 심평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과거 심평원장 시절에 이 비슷한 미투 사건도 많이 다뤄보신 경험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님께서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저는 높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보통의 평균적인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결과가 피해자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을.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의 가해자가 제명됐고 네. 사건이 제가 알기로 2개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건이 2개입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네. 그 또 다른 이제 가해자인데 네네. 가해자 B는 제명됐습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가해자 B는 당직 정지 1년. 당직 정지 1년. 예, 정지 1년. 예. 당원 자격 정지 1년. 네. 당원 자격 정지 1년. 네. 그것도 중징계입니다. 그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사실 복귀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징계입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중징계를 두 사람에게 내린 거거든요. 그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혹은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보복성 조치가 취해진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담겨 있었단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지금 그저 한쪽의 주장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혹은 당에서 어떤 정식으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이제 어찌됐건 강민정 대변인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네. 당에서도 이제 추후에 또 좀 더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랬는지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듣기에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최선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법무법인도 지정을 해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간담회를 열어서 당원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것조차도 과거에는 당에서 없던 사례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정당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말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가 있고 사실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더 다룰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 지금 성비위 사건이라는 게 지금 당 내에서 이게 뭐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건들이 있었고 당내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게 지금 처리가 잘 안 됐다라는 게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사는 수사대로 당연히 그거는 또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또 감시 감독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정당 차원에서 뭐 조국혁신당이 규모가 큰 당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런 여러 가지 좀 인적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서로의 소란스러운 일들을 좀 그냥 정리해 버리자라고 하면서 좀 당 내에서 어떤 좀 이런 좀 무마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 입장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아마 좀 더 깊이 관심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확인이 급선무죠. 네. 그게 있었다고 하면 응분의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양 당사자 간의 말이 좀 틀리다면 사실 확인을 위한 거를 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맡기더라도 당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지금 저 기자회견 부분 중에 저는 약간 갸우뚱한 게 왜 피해자 쪽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계속 제명이 되고 뭐 당을 떠났다. 그거는 저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라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이거는 조국 혁신당 쪽의 공식 입장이 뭔지 좀 나왔어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입장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방금 말한 그 건에 대해서만 피해자 편에 섰다는 이유로 징계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징계 사유가 뭐라는 거예요? 징계 사유는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죠. 가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직무상. 근데 가끔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들의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차적 과정들을 조금 못 견뎌 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가끔 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호소를 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진실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이나 곤란한 사실 확인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저는 뭐 강미정 대변인님께서 뭐 어떤 과잉 반응을 했다든가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이 절차를 좀 더 잘 마무리가 됐어야 됐을 텐데 이 제명이 결정되고 곧바로 강미정 대변인님께서 이 탈당을 결정하신 게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당내의 어떤 행동이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팩트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네. 오늘 저도 조국혁신당의 입장문을 봤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 어디에도 이 사태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 맞아. 내지는 죄송함 맞아. 이거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마치 깜짝 원고 놀랐습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다투는 의견서를 낸 것처럼 맞아.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안 좋은 이제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치. 토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누가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를 딱 누가 발생을 시켰다 수사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명되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뭐 다른 징계 사유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누적된 문제가 이제 오늘에 와서 이게 터졌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당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내지는 작은 정당일수록 이게 잘 문제가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좀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가 정무적으로는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오늘 그 입장문 어디에 봐도 사실 그 얘기는 없었던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아마 좀 전 눈여겨서 좀 봤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이제 관련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좀 오래된 사건. 오래됐더라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놀란 거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뭐 사과라든지 밝히거나 사과하거나 네. 어떤 조처를 했다라는 얘기가 왜 없었을까? 아니요. 그 부분에 그건 대해서는 아닌가요?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 근데 실명을 밝혀서 외부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실명이라 하면 가해자 실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가해자 거죠? 실명, 피해자 실명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외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힌 면이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 측에서 이거를 뭐 은폐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은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고요. 이 정도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네.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뭔가 자체적인 어떤 그런 조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강미정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하기 전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아니 제가 이 말씀에 조금만 살을 보태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가서 만약에 잘 해결이 됐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좀 미연에 그 시스템이 뭐 부족했든 아니면 작동이 안 됐든지 간에 작동이 안 된 부분까지도 지금 이 피해자분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네. 그 부분은 좀 의아했다라는 근데 말씀 좀 작동이 안 드립니다. 됐다고 하기에는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를 작동이 안 됐다고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지금 제명이 그러니까 두 개 제명을 또 동시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가해자 피해자 양쪽 그렇죠. 다 제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아니, 가해자 피해자 양쪽 다 제명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피해자의 강미정- 조력자. 그렇죠. 조력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피해자 측 음. 피해자 측도 제명이 됐다고 하니까 네. 그게 무슨 사유로 제명이 된 거냐. 정말 강미정 대변인이 주장하듯이 이게 피해자 쪽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내지는 사실상은 그것 때문에 그 형식적인 징계 사유는 다른 거를 들었더라도 네. 사실은 피해자 쪽에 섰다는 이유로 징계가 됐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심각하죠. 그건 심각해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건 그건 심각하죠. 예. 이 사안이 보도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보도된 지 꽤 됐는데 조국혁신당은 뭐 관련한 절차나 이런 거를 뭐 진행 중이고 진행했고 그다음에 뭐 외부 인사가 참여한 윤리위에서 다렸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가 피해자 포함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원칙에 맞게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오늘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대변인이 탈당을 선택하는 당의 입장에서야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대변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뭐 만족할 수 없는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한 어떤 처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싶고요. 이게 뭐 만약에 당의 해명대로 조국혁신당의 해명대로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강미정 대변인이 이런 선택을 한 거라면
그럼 강미정 대변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지금 부족한 상황인지 이 사건을 과연 이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응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조국 대표가 옥중에 있을 때도 상당히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실제로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나가가지고 잘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 중에 보면은 그동안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당직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무마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럴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그 피해자들은 상당히 뭐 자기들 처지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른바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들이 당에 상당히 요직을 맡고 있고 당에 또 이른바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당내에 말하자고 그래 뭐 이거 얘기한다고 더 이상 커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모양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뭐 참다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조국 대표의 비호를 받고 있다. 결국 그 얘기겠죠. 그렇죠. 조국 대표 전 대표가 나와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국 그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 내에 기득권층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거겠죠. 이렇게 되면 당내의 처리를 가지고 뭔가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고소고발이라든가 이건데 이제 2단계에 가면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제3자의 위력으로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그 집단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거 이건데 그 판단이 조국 대표 한 사람에게만 지금 의존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당원 주권주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개혁이라든지 뭐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글쎄요 내부적 뭐 국회의원들 간에 그런 동력을 상실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그래서 더 우리가 여론이 우리 정어리원들이 중요하다. 정어리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거 좌고우면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닥쳐서도 처리할 일은 처리하되 개혁만큼은 힘을 반드시 받고 가야 된다. 개혁에서 주춤하면 우리는 그거는 못 참는다. 너네가 뭐 이것저것 지금 사법부 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 뭐 김호수, 오광수, 뭐 강찬호 다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여기서 개혁을 멈칫하다가는 되치기를 당하는 역공을 당하는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오로지 함께하면 됩니다. 이거를 실천시키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살짝 논점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신유진 변호사 매력이요. 네. 옆으로 새는 매력. 앞으로 정리하고 갑시다. 네. 지금 이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단일 대우가 무너지는 그런 영향도 걱정하지만 절대 그런 걸 명분으로 피해자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이 억울한 부분을 왜 안 풀어주는 거야. 그래 조국 사면되면은 해결되겠지라고 했는데 사면되고 돌아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들면서 내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줘.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은데 이런 피해자한테 야야야 네가 그러면 뭐가 도움이 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씀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성비 사건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만 봤는데 저는 사실은 뭐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사실관계를 못 봤는데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돼. 조국 혁신당이 공당인데 문제 제기가 4개월, 5개월 전부터였다면 당내에 일종의 시스템이 있어야죠. 뭐 기율위원회든 또는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랬어야 아까 최강욱 의원 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 뭐 대의를 위해서 소위는 희생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는 지금은 통하지 않잖아요. 예. 네. 저는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여기 귀하게 모셔가지고 전국에 160만 명의 범죄 피해자들을 제가 생각을 좀
하자 그랬는데 제가 말한 그 범죄 피해자들이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대변한 그분들이에요. 제가 대변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지금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데 예. 뭐 당론은 뭐 저랑 똑같다고 하지만은 당의 의원들이 뭐 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맨날 윤석열 얘기하고 특수수사 떠들 때 제가 항상 범죄 피해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나온 요 당직자 피해자들 저는 그래서 더 목소리를 내려 그래요. 예. 그 160만 명의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의 그 대변을 예. 제가 더 이어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솔직히 했습니다. 이 예. 제도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통령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게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장애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순수하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좀 짜증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런 그건 일들은 분명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제가 요 말씀은 꼭 드릴게요.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 크게 내셨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런 범죄 피해자들 피눈물 또 흘립니다. 제가 그걸 명확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시스템이 작동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렇게 9개월 동안 10달 동안 또 고초를 2중 3중으로 겪은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돌아갔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탈당 안 했겠죠. 예. 근데 안 된 거야. 그럼 왜 안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그 팬클럽 정당이 가진 한계인데 조국 대표가 구속되어 있든 나와 있든 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조국혁신당은 조국당이에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지. 이게 작은 당이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덮었는지 다 알거든요. 아니 저는 모르지. 난 외부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조국 대표는 누가 사무총장이고 누가 정책위 의장이고 누가 사무부총장이고 누가 원내대표고 다 알잖아요. 모를 수는 없어. 모르면 그건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건데 다 알고 있고 누가 덮었는지도 저는 이거는 뭐 오늘 아니, 설사 내가 만보양보해서 오늘 처음 인지했다고 해도 예. 오늘 3시간 4시간이면 이거 금방 파악 끝나요. 근데 오늘 제가 조국 대표의 글 페이스북 글을 오늘 여기 시방쇼 오기 전에 바로 방금 전에 봤거든요. 아 입장을 냈어요. 조국 대표가 방금 전에 냈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아 이게 한계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거는 최선을 다하겠대요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내용이 없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제가 만약에 조국 대표면요 오늘 알았다는 것도 난 믿기지 않지만 오늘 알았다 치더라도 입장을 내려면 싹 다 당의 상황 다 불러가지고 소위 말해 다 조지고 다 조지고 누가 문제라는 걸 알면 그 사람 읍참나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믿어줄 수 있지. 솔직히 아니 이게 무슨 뭐 삼성이나 현대만큼 대기업에 육박한 규모 조직 규모도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조국 대표의 중심으로 형성된 팬클럽 정당인데 저는 여기서 그냥 잘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우 공허하다.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도 되면은 팬클럽 정당이나 어떤 뭐 사당 이렇게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거긴 시스템이 그래도 부족해도 시스템이 있고 작동이 된다라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기본적 믿음이. 근데 조국혁신당이나 뭐 개혁신당까지 부른다면은 이렇게 너무 한 명의 대주주를 중심으로 모인 정당은 사실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게 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알잖아요 사실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거를.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누가 문제인지 뭐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나 뭐 몇 명만 불러다가 당역 몇 명 없어요. 불러서 바로 조사하면은 그냥 다 나오는 건데 답이 누가 묻었고 누가 잘못했고 판단을 해야지. 그럼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바로 뭐 조치를 시키든 물론 이제 공당의 시스템으로 저는 너무 도망가는 게 좀 오히려 저는 역으로 더 약간 저는 이게 정직하지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어주세요 믿습니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하고 약간 좀 삼자의 관점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조국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좀 너무 미진하다 수위가. 표면적으로는 공당으로 주장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더 나서면 뭐 그나마 있는 시스템이 더 무너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 만약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할 각오를 하고라도 흙을 묻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손에. 왜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몇 명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많은 피해자들이 왜 옥에 들어가 있는 조국 대표에게 왜 편지를 썼겠어요. 그분이 대주주니까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옥중에 수감돼 있는 왜 조국 대표 전 당원도 아닌 대표한테 사람에게 이거를 보낼 했겠어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문제가 절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방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소했을 거 아니야. 굉장히 답답했을 상황이겠죠. 지금 이 입장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가해자의 한 명에 대한 제명만이 아니고 피해자가 여러 명,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인지를 일찌감치 한 건 사실인데 근데 다만 이 사건에 대한
파악이 그때 예. 당시에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다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뭐 본인이 지금 옥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만약에 있었다면 뭔가 더 솔직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물론 그때 옥중이었으니까 뭐 이게 뭐 우리 알리바이라고 하나요? 알리바이가 될진 모르겠지만 근데 좀 너무 미지네. 제가 볼 때 문제 의식을 절박함이 안 느껴지는 입장문이에요. 저는 진짜 당을 해체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조국혁신당, 제가 아까 팬클럽당이란 얘기를 했지만 1인 중심 정당인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거는 시스템은 잘 없겠구나. 그럼 거기는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 문고리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문고리들. 네. 사실상 친분 중심으로. 누군지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다 알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 안 해도 돼. 이름 얘기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그 조국 대표 문고리들이 운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문고리 조사하는 거를 꼭 막말로 저랑 형님이랑 우리가 친하면 우리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야 이게 뭐 사실 조사 가능한 게 아니라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황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묻었구나를. 근데 이게 딱 그 사면복권 되고 나서 그게 어렵나 봐요.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인지 과정, 추가적인 네. 인지 과정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8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벌써 알았을 것 같은데. 벌써 20일이잖아요. 20일인데도 이걸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것도 좀 나이브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네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사실은. 예. 그 피해자들은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검찰개혁 얘기할 때도 범죄 피해자들은요. 검찰권의 남용의 피해자들만큼 똑같은 눈물 흘려요. 뭐 내 눈물 더 귀하고 남의 눈물 덜 귀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눈물의 크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나 의지가, 보호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거의 비판에서는 좀 자유롭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거기서 조금 더 뒤로 떨어져서 조국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포커스가 조국 대표 쪽으로 저는 좀 맞춰졌으면은 하는 게 제 시각입니다. 이 얘기 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너 지금 이런 사건 터졌다고 조국 비판하려고 신났다. 신났냐?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게 감정과 뭐 사실 이런 걸로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계엄 이후에 저는 정치인을 볼 때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가 국가와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진정성이죠. 진정성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유능한가,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능력.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진정성과 능력. 이거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나는 조국 대표가 진정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 능력 안에는 조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돼 있고, 왜냐면 정치는 이 새가 하는 거니까 조직 관리가 핵심적이잖아요. 그렇지. 조직 관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정무적 감각. 이게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조직 관리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으로는 다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다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몇 개월 넘게 너무 길게 이어져 왔다라는 게 강민정 대변인이 결국 눈물을 머금고 탈당한 이유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아무리 감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을 차용을 하자면 나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액션도 안 했다. 라는 게 이제 강미정 대변인의 이야기고, 이거를 감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편지를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나 어떤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지금 8월 15일 사면되고 나서 2주 3주가 넘어가는 기간에도 이런 목소리들과 당에서의 내부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또 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외면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그런 이 상황이 조직 관리에는 유능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은 대표가 몰랐다, 속았다, 나도 억울하다. 이게 국가 지도자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변명의 선이 아니거든요. 특정인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나도 속았다. 나도 억울하다. 국가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뭐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회담을 했어. 그럼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담합니까? 뒤통수 맞았어. 나도 몰랐다. 나도 속았다. 억울하다. 이게 대표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고 조국 혁신당이잖아. 조국 혁신당. 그럼 조국이 있어야 되고 혁신이 있어야 이 당이야. 근데
자기가 오늘도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겠다라고 회피를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안 됐거나 아니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얘기를 하기 싫거나잖아. 근데 난 둘 다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직 관리에 유능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당의 내부가 이렇게 골마서 썩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피해자가 있다는 거잖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당 내부에서 당직자랑 그리고 대변인이 그럼 노선 정리를 해주는 게 여길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일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해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노선 정리를 확실하게 나서서 해줬겠지. 근데 그거를 안 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 2, 3주 동안. 근데 강미정 대변인은 그걸 기다렸다는 거잖아. 사면되고 나오면 우리가 가서도 사면될 때 피켓 들고도 얘기하고 서면으로도 제출하고 다 했다는 거잖아. 근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전혀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눈물을 머금고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정무적 감각에서 조금 이게 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국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의 리스크를 안고도 사면해준 이유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본질적으로 뭐 조국 대표를 사면해줬어. 이재명 대표가 부담이네 아니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어. 이유가 뭐예요? 왜 사면해줬어요? 조국 대표를? 윤석열 정권,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과도한 그런 수사로 억울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나와서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은 뭐냐? 내란 척결. 그리고 윤정부 이 내란 척결과 검찰 개혁 안 끝났으니까 이런 거 하라고 민주 진영에서 분명히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사면해 준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자꾸 여기에 감정을 끌어들이지 말고 본질에 집중을 해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람을 사면해 준 이유는 검찰 개혁하고 내란 척결에 도움이 돼서 대한민국을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에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나와서 지금 2, 3주 동안 어제는 북콘서트하고 게릴라 팬사인회 하고 광주 가서 자기 새 넓히기 위해서 광폭 행보하고 오늘은 또 TK 가가지고 뭐 내가 말한 북콘서트 뭐 어제랑 이런 거 했어요. 4일까지 또 TK에 있습니다. 이거 뭐 준비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이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하겠다고 지방 가가지고 광폭 행보하는 당의 대표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물론 조국은 현재 당대표는 아니지만은 지금 대표는 아니죠. 있기 때문에 북콘서트 하라고 사면해줬어요? 그게 본질입니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사면하고 민주진영에서 역할을 기대했을 때 지금부터 지선 준비해서 조국혁신당 세를 넓혀라. 북콘서트하고 게릴라 콘서트하고 사인회하고 사진 찍고 가서 시민들이랑 악수하고 스킨십하고 이러라고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랑 그 사람들은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네 못 만나네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극우랑 싸우면서 거기서 하나라도 뭐 안 뺏기려고 개 생쇼를 하고 있는데 같이 영화 보면서 저거 뭐야 박수치고 SNS하고 그러라고 지금 사면을 해줬어요? 나는 그게 정무적 감각이라고 봐요. 그래 조국 대표 사면해줘서 대통령 지지율 깎였어. 너 조국 대표 때문이 아니래. 그거는 너네가 잘못 얘기하는 거래. 오케이 알겠어. 그럴 수도 있어. 혁신당 지지율이 안 올라.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혁신당 지지율이 서울에서는 0% 나온대. 아니래. 그건 여론조사가 잘못됐대. 니네가 이상하대. 계속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 극우랑 다를 게 뭐예요? 얘기하면 안 들어. 데이터를 들이대도 아니래. 안 들어. 그러면은 왜 사면을 해줬고 대통령은 왜 리스크를 걸었고 시민들은 왜 조국 대표한테 민주진영에서 기대를 합니까? 나는 조국 대표가 난 이렇게 크게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조국 대표 김치찌개 사진을 올리고 지지율 깎아먹고 뭐 한다 그랬을 때 내가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 그거는 갈라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조국 대표가 민주진영에서 대한민국에서 난 할 역할과 상징성이 난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가치가 있고 상징성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하더라도 더 큰 본질을 보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야? 조직관리 실패, 정무적 감각 실패, 지지율은 깎아먹어. 그 대통령 지지율 이제 올랐어. 미국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혁신당 지지율 몇 % 나오는 줄 알아요? 조국 혁신당? 몰라. 3에서 5% 나와요. 3에서 5%. 개혁신당이 4% 나와요. 그러면 두 석을 가지고 두석 세석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이랑 조국혁신당이 3에서 5% 나오면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란 특검, 내란 척결, 검찰 개혁 여기에 진짜 온 힘을 쏟고 그 다음에 무언가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지선을 준비하던지 자기 정치를 하던지 뭘 하던지 사면해준 본질이 하나도 없고 이거 지금 누가 득되는 건데 조국 대표의 지금 이 혁신당의 오늘까지의 사태 요 지금 여기까지의 플로우를 봐봐. 누구한테 과연 도움이 됐습니까? 저쪽 당에선 신났어. 그래 내가 갈라치기 한다 쳐. 그렇다고 쳐. 저쪽 진영에선 신났어. 반대에서는 니들끼리 싸우고 아주 무너지고 쌩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지 말라고 내부에서 단속하고 조직 관리하고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게 이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전반적으로 실패했잖아. 가해자 피해자 난 몰라. 거기서 조사해서 알아서 해. 내가 경찰이야. 난 모른다고. 근데 결국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 그 책임자 누군데? 난 몰랐어. 난 감옥에 있으니까 난 모르고 내 입장이 정리되면 여태까지 뭐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좋아요. 나는 지금은 생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생존의 시대.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좌우 이념 좌파 우파 민주 뭐 보수 없어.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게 다야. 난 대통령도 그러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한가롭게 어디 가서 막 뭐 하고 뭐 팬사인회하고 막 이런 거 국무회의를 제발 한 번이라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 지금 민생과 국제정세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좀 뼈저리게 느껴. 영화 보고 지금 허허실실 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조국 대표가 사면받고 나서 내가 진짜 절실하게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무언가 액션을 취한 적이 있어요? 전 못 봤어요. 근데 결국 이게 고름이 수면 위로 터졌잖아? 난 몰라. 그 피해자가 피해를 허위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조사위에서 그걸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하지만 결국 지금 씹선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멋있는 척하면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났잖아. 그 시대는. 중국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일본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미국이 죽이려고 달려들어. 우린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무슨 SNS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시대가 그게 아니라고. 타이밍이 그게 아니라고. 근데 당신이 할 역할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뭐야 이게. 나는 조국 대표의 아직도 포텐셜이 무궁무진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우리 민주 진영에서 조국 대표만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난 있다고 봐요. 난 100%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를 여기서 막 물러나라 뭐 정치 그만해라 무슨 막 이렇게 쌍욕하고 싶지는 않고 이걸 계기로 민주 진영이 무언가 더 단합하고 더 무언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잔재들을 좀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더 도약하는데 더 힘을 좀 절실하게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민준 씨가 얘기한 거에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형진 씨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냥 그게 조금 뭐랄까. 그리고 갈라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얘기만 조금 첨언할게요. 조국 대표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굉장히 잘해. 국익을 지켜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익을 잘 지켜. 그럼 조국 대표가 싫어할까? 난 좋아할 거라고 보거든.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야. 조국 대표가 무언가 이 국민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 그럼 내가 싫어? 좋지. 조국 대표가 잘하면 내가 왜 싫어? 좋지. 잘했으면 좋겠지. 더 무언가를 같이 잘 해내고 싶지. 난 민주진영이 누가 됐든 간에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너 탓이야 죽어라 막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잘하자는 뜻이야. 다 잘하면 다 좋지고 우리가 뭐 누구 잘한다고 뭐 박수 치고 누구 잘한다고 박수 안 쳐? 근데 지금 지지율도 안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사건 터지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누구 책임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이 상황이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도 욕했을 거 아니야.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 욕 안 했을 거야? 했을 거잖아. 근데 우리 편이니까 이거를 무작정 욕하기보단 잘하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싫은 소리 하는 게 갈라치기라고 들리면 저는 거기서 포기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갈라치기 맞아요. 그럼 난 갈라치기 세력이야. 그러면 나는 민주진영에서 갈라치는 놈이고 나는 뭐 조국 대표가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인가 봐. 난 근데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들으실 거면 나는 내가 포기할게. 그렇게 듣겠다는데 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답니다.